승윤이 안 왔네요. 배터리. 어떤 거냐? 있다. 됐어. 자, 오늘 현장에는 역경이, 소영이, 선영이, 있어요. 소리 잘 안 들리면 여경이나 소혁이나 선영이한테 문자 주세요. 자, 보자. 아이고, 어딨지? 좋아, 좋아. 저런 시간에 8번 했고. 자, 이 문제는 글쎄요, 나 같으면은 이런 타입의 문제 참 안 좋아하는데, 그 어떤 특정 용어에 대해서 그 좀 증명이 아니고 이제 설명해 보라는 그런 타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을 써야 되니까 내가 좀 쓸게요.
자, 적으시고요. 아이고. 잘 들리겠지? 주영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오케이. 자, 봅시다.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를 보면 꼭 2021년가 아니라 그 예전 해에도 이런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라 이런 문제들이 꽤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2000년, 2019년, 2018년 기출에도 또 거기 또 내가 몇몇 해설들 다 달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런 용어 정의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뭐 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래요. 근데 이 용어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영어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살려서 한글로 쓰면 되는데 내가 또 이제 학교 내신이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옥스터비 책에서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사실 묘하게도 그 텍스트 중간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옥스터비 책은 그냥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바로 쓰고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막 내용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를 어디에 해놓고 있느냐? 바로 옥스터비 책 뒤쪽에 가면 바로 I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I. 알파벳 I. 이게 뭐 줄임말이냐면 바로 인덱스요. 그리고 옥스터비 책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글로서리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옥스터비 책 뒤쪽에 보시면 인덱스 오와 글로서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인덱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색인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글로서리는 직역하면 뭐 잡화점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내용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런데 잡다하게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모아서 글로서리라고 하는 부분에 넣어둬요. 모든 책들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을 순서대로 찾을 수 있게 개념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옥스터비 책 뒤쪽을 찾으시면요. 바로 인덱스 글로서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인덱스의 16페이지에서 I16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이 레벨링 이펙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옥스터비 책은 이렇게 이제 특정 개념에 대해서 텍스트 중간이 아니고 뒤쪽 인덱스에서 그 개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를 준비할 때는 편한 거죠. 수업 시간에 다룬 전문 용어가 있다면 그 인덱스 뒤에 찾아서 그걸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그걸 내용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레벨링 이펙트. 자, 이게 뭐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평준화 효과. 저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평준화 효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가 이제 HCl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HCl. 우리가 이제 이걸 염산이라고 하잖아. 뭐 만약에 수용액 중에 녹아 있다면. 그럼 이제 염산은 약산이에요, 강산이에요? 바로 전 국민이 다 아는 강산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산이라고 하는 애보다 바로 HBr 그리고 HI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수용액 중에서 산의 세기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비교가 대략 한 10만 배에서 100만 배 이상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산의 세기가 엄청나게 강해져서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HCl 같은 경우는 강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있는 HBr이나 HI는 염산보다도 강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슈퍼 애시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강산을 넘어선 초강산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때 재밌게도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지들끼리는 산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놀라웠게도 얘들이 물속 액 중에서는 어떻게 된다? 모두 같은 세기의 강산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HCl이라고 하고 뭐 HBr, HI를 따로따로 놓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대소비규가 있어요. 그 대소비규는 어디서 하느냐? 유기용매나 아니면 기체상에서 저걸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용매나 기체상에서 쟤들이 누가 더 센 산인지 약한 산인지를 판단하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결론적으로 얘보다도 더 센 산, 얘보다 더 센 산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건 쟤들을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그냥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 평준화되었다라는 뜻으로 레벨링 이펙트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염산이 물에 녹아요. 그럼 물 속에서 물이랑 만나가지고 이온화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Cl- 짝염기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H 플러스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HBr 역시 물속에 들어오면 역시나 이온화가 돼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둘 다 강산이기 때문에 얘도 이온화되는 정도가 거의 99% 이상, 얘도 이온화되는 정도가 거의 99% 이상, 거의 100%에 육박하게 전부 다 이 반응이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강산이고 강산이면 물속에서 거의 대부분 이온화가 돼서 전부 다 뭐가 만들어진다? H3O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속에서 동일 생성물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동일 생성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서 온 H3O 플러스나 여기서 온 H3O 플러스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루이스 구조로 그려볼까? 자, 우선 H3O 플러스 이름이 뭐죠? H3O 플러스 이름 바로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하죠.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하죠. 자, 제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그래서 짜잔 이렇게 수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나타날 거라고요. 얘가 바로 이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루이스 구조죠. 근데 얘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주변에 물을 만나요. 왜 주변에 물을 만난다고 할까요? 하이드로니움 이온은 주변에 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용매니까요. 자, 시스템 안에서 제일 많은 성분을 뭐라고 해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많은 성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용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놈이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물에 들어오고 나면 뭐 얘가 됐건 뭐가 됐건 얘네들이 직접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많은 성분은 물일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물이 천지백갈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요 빨간 수소에 요 파란 산소의 이 비공호 전자가 이합하고 전자 제공을 하고 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얘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내가 색깔로 구분해서 표기했는데 그걸 보시면 누가 어디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
그냥 양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보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강산이건 그것보다 더 센 산이건 물에 들어오면 그냥 다 다 이온화가 되는데 이온화가 된 결과물이 물속에서 한 행태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이 HCl이 들어왔건 HBr이 들어왔건 물속에서는 산성도가 똑같아진다. 이런 효과를 레벨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써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영어 표현을 살피면 이렇게 되겠죠? The observation. observation은 뭐예요? 관찰 사실이죠. 그렇죠? 어떤 관찰 사실이 있냐면 that 어떤 관찰 사실이냐? all acid. 자, 모든 산. 그리고 사실 산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베이스도 마찬가지인데 베이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강염기 LiOH, NaOH, KOH 이런 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사실은 다 강염기인데 사실은 쟤네들 사이 염기성의 대소가 있긴 있겠죠. 다른 물질이니까. 하지만 얘들도 물에 들어왔을 때 이런 효과에 의해서 똑같은 강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산에서뿐만 아니라 염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ll acid 모든 산인데 stronger 자 강해요. 누구보다 than the conjugate acid. 자 그것에 그 conjugation acid인데 누구의 conjugation acid냐면 of a solvent. 자 그러면 conjugate acid가 누구냐? 바로 이제 우리말로 짝산이라고 하는 건데 누구의 짝산이냐면 a solvent 용매의 짝산보다 더 센 모든 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용매의 짝산. 그게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자, 바로 용매가 지금 물의 경우는 H2O고 그 H2O의 짝산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H3O 플러스 뭐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짝산, 그러니까는 용매의 짝산이니까 H2O에 대한 하이드로늄 이온을 뜻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놈을 뜻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 이거 H3O 플러스보다 스트롱거 애시드. 이 H3O 플러스보다 HCl이나 HBr이 훨씬 더더욱 강산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형 화살표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냐면 오른쪽으로 훨씬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H3O 플러스에서 다시 H 플러스가 떨어져서 Cl-와 Bl-에 붙으면 역반응이 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 반응은 역반응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정반응으로만 진행이 되죠. 그럼 그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HCl, HBr이 모두 H3O 플러스보다 더 강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이거야. 용매의 짝산보다 더 강산. 무슨 말 알겠죠? 강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동사를 보자. 그 강산이 have the same effective strength. 자, 그 강산이 뭘까를 보인대, 갖는데 뭘 갖냐면 the same 같은 유효적인 세기를 갖는데 뭐 that solvent 그 용매에서 바로 뭐냐면 얘네들보다 더 센 산인 애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H3O 플러스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강산이어도 물속에서는 똑같은 효과의 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논술을 할 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 애시드 그 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컨주게이트 애시드 컨주게이트 애시드 그 산은 그 산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들어왔던 올 애시드 걔네들은 would instantly가 뭐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디프로토네이트가 뭐예요? 바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간다죠. 바로 그 용매에 의해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간 요 과정을 디프로토네이트라고 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solvent. 그 솔벤트가 지금은 H2O겠죠. 그리고 H2O가 그 산에서 수소를 떨어뜨려 낸 다음 그 용매는 프로토네이팅 더 솔벤트. 프로토네이팅은 또 뭐예요? 바로 H 플러스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H2O가 강산들이 붙어서 H 플러스를 떨어뜨려내는 디프로토네이팅을 하면 그 H 플러스가 H2O에 붙어서 H2O 입장에서는 프로토네이션이 된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이 내용을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글로 정리해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뭐라고? 레벨링 이펙트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다 쓰셨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갈바닉 셀이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은 갈바니 전지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 갈바니 전지에 대한 정의를 하라는 건데 어디에 있다?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옥스토비 책 인덱스 12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찾으시면 갈바닉 셀이라고 돼 있고 그 설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완성된 문장으로는 여기를 찾으면 되고요. 의미를 그냥 좀 찾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의미는 뭐 바로 이겁니다. 요거 물질들의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뉘앙스의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완성된 문장은 여기를 찾으시면 되고요. 지금 써드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갈바닉 셀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물질들이 소모되면 더 이상 재활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논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갈바닉 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화학 하면서 그 배터리의 내부 구조를 살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갈바닉 셀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논술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제 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쟤는 뭐 줄임말이죠? 바로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우드, 요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뭐죠? 표준 수소 전극. 역시나 어디에 있냐면 인덱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길 찾으시면 조금 더 예쁘장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자, 표준 수소 전극 컨셉이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H 플러스. 자, H 플러스인데 수용액 중 농도가 얼마? 1몰. 얘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수소 기체가 됩니다. 수소 기체가 될 때 얘 부분합이 몇 기압? 1 atm.
1대 이때의 전위를 어떻게 0.000V로 정의한 전극을 바로 표준 수소 전극, 줄임말로 쉬, 알겠죠? 쉬. 그래서 이 반응식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표준 조건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럼 이 표준 조건의 의미가 뭐냐면 수용액 쪽 물질 농도가 1몰, 그리고 기체의 부분합은 1기압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트라는 말을 쓰시고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정의가 돼 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건 표준 수소 전극은 그 표준 조건의 온도가 이게 뭐냐면 이 표준 조건이 뭐냐면 이게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이래요. 이 쉬에 대해서는 모든 온도 조건에 대해서 0.000V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표준 조건이라고 하면 25도씨를 삼잖아요. 근데 쉬에 대해서는 25도씨가 아니라 이 반응이 0도씨건 1도씨건 2도씨건 3도씨건 100도씨건 200도씨건 항상 0.000V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준 조건이 보통 온도가 정해지는데 저 쉬에서는 온도가 모든 온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H+가 전자를 받아들여 수소기체가 되는 저 표준 환원 반응은 모든 온도 조건에서 항상 0.000V로 정의가 되어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에서 또 중요한 건 이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또 중요한 PT, 백금 전극을 꼭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감안해서 논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좋은 문장은 26페이지, 인덱스 26페이지에 있으니까 찾으시고요. 그리고 교재 내에 또 저 쉬의 그림들도 있기 때문에 쉬의 그림을 참고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죠. 그래서 아예 지금 문제에 저 쉬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무슨 말인지